자, 봅시다. 2회차 1번부터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1,3이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요거다. 자, 우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지나는 점이랑 기울기죠. 근데 뭐 지나는 점은 이미 두 개가 나왔으니까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데, 기울기는 x값의 변화량 분의 y값의 변화량, 따라서 마이너스 1 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해 주시게 되면 2라고 나오게 될 거고요. 뭐 지나는 점은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데 나는 1,3으로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따라서 y는 2x 더하기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a는 2, b는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세 개의 삼각형의 꼭지점으로 하는 무게중심이 뭐 g라고 얘기를 할 때, 자, 무게중심 공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습니다.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 3으로 나눠주시고 요거 3으로 나눠주시게 된다고 하면 점좌표가 1,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a는 1, b는 마이너스 3 해주시면 답은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어떤 원이 있는데, 이게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이랑 직선이랑 안 만나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연립해가지고 판별식가 이거 아닙니다. 이제는 중심에서부터 저 직선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의 길이를 비교해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안 만나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 나와 있는 중심좌표인 0,0이라고 하는 거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했을 때 뭐보다 더 길어야 된다? 반지름보다 훨씬 더 길어야 된다. 따라서 점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 주시게 된다고 하면 루트에 a제곱 더하기 1 분의 절대값 3, 요게 누구보다 더 커야 된다? 1보다 더 커야 된다. 뭐 그래서 제곱해서 정리해 주시면 a제곱 더하기 1이 9보다 작고요, a제곱이 8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루트 2에서부터 a가 2루트 2 사이에 있다. 뭐 정수의 개수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마이너스 2루트 2는 마이너스의 루트 8, 그러니까 마이너스 2점 얼마 정도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해서 총 5개가 답이 되겠다. 따라서 답은 5번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뭐 7, 마이너스 1을 갖다가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표이동한 점좌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당연히 7에다가 a를 더했을 때 5가 나와야 되겠고요. 마이너스 2에다가 b를 더했을 때 3이 나온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b는 5, 답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직선의 요거랑 수직이고요.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수직이다라고 하는 조건은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뭐 요거를 좀 정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y는 3분의 1에 x 더하기 2 이렇게 이제 써지는 거죠. 얘랑 수직이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2등분 하려면, 당연히 직선이 2등분 하려면 어디를 지나야 된다? 중심좌표를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시게 된다고 하면 x제곱에 y-1의 제곱은 1 이렇게 되는 거라서 0,1을 지나야 되게끔,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0,1을 지나는 직선은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라서 답은 1번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3이라고 하는 원에서 여기에 그 접선의 방정식 모든 기울기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는 있는데 그림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무슨 소리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요, 요렇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접선이고 요렇게 이제 접선인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심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1,3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원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 거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1,3이라고 하는 걸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두면 y-3은 m의 x-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y는 mx-m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건데, 뭐 당연히 이제 중심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요 중심좌표에 해당하는 0,0이라고 하는 점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된다? 반지름 루트 5랑 똑같아야 된다. 따라서 점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주시면 루트의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m 더하기 3은 루트 5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뭐 넘기고 양변 제곱해 주시면 m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9는 5m제곱 더하기 5,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4m의 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4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모든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 그랬죠. 기울기의 합을 모든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 그랬죠. 근데 요 m 값이 뭐야?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뭘 구하는 거랑 똑같다? 근거계수 관계를 쓰는 거랑 똑같고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였습니다. 넘어갈게요. 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중심이랑 같고요. 여기를 지나는 원이 요거를 지날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좌표가 똑같으니까 우선은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r제곱 이렇게 둬야 되겠죠? 이때 7, -2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니까 뭐 7 넣어주시면 16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마이너스 2 넣어주시면 없으니까 16은 r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결국에는 요거는 r제곱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써주실 수가 16이라고 써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a, 2를 지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또 뭐 하면 돼? a, 2를 대입해서 성립하는 걸 구해주시면 되겠죠. a, 2 대입해 주시면 a-3의 제곱은 그리고 2 넣어주시면 2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은 16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랑 얘랑 사라지는 거니까 결국엔 a는 얼마밖에 될 수 없다? 3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써주시겠습니다. 뭐 원이라고 해서 뭐 지나는 점이라고 하는 걸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는 다르진 않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뭐 얘도 똑같습니다. 뭐 얘 우선 완전 제곱식을 좀 만들어 주시게 된다고 하면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은 26이라서 중심이 같고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의 중심 좌표는 몇 컴마 몇이 될 것이다? 1, 마이너스 5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x축에 접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주시면 중심 좌표가 1,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점이기 때문에 어디 있을 거야? 4, 3면에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x축에 접해야 되는 거니까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원이 이렇게 있는데 x축에 접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점을 이렇게 지나게 된다는 거겠죠. 근데 뭐 비율은 좀 이상합니다만 그냥 이해해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 요 x축이랑 만나는 점을 그었을 때 얘가 뭐가 된다? 반지름의 길이에 해당하는 5가 된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보고 원하는 건 뭐야? 반지름 길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5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x축에 접하고 y축에 접하고 뭐 동시에 접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 뭐 머릿속으로 하는 것도 뭐 가능하면 좋겠지만 실수가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번만 그려볼게요. 왜냐면 이거 그리는데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한번 그려보시면 뭐가 중심이랑 똑같은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9번으로 갈게요. 자, 뭐 이제 대칭인 점을 구하세요. 뭐 이렇게 대칭해가지고 최소값 구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림을 하나만 좀 그려주시면 A라고 하는 점은 6,2라고 하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 있는 6,2 이렇게 이제 되겠고요. 2,4라고 하는 점은 어디에 있을 거야? 뭐 2,4니까 뭐 2,4 뭐 대략적으로 뭐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B라고 하는 점이 2,4가 있겠죠. 근데 X축 위에 있는 점을 P, Y축 위에 있는 점을 Q라고 얘기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P가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Q라고 하는 점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는 거겠지. 그랬을 때 A부터 P, P부터 Q, Q부터 B까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때마다 얘기하는 건 뭐야? 이렇게 꾸부정하게 되어 있는 거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에 갈 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건물 다 뚫고 일자로 가는 거라고 얘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하면 되는 거야? 얘를 꾸부정한 걸 일자로 펴주시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점좌표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A' 6,-2가 될 거고요. B라고 하는 점을 Y축에 대칭 이동시켜가지고 옮겨주시면 B'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2,4가 되겠지. 이렇게 되면 뭐 하면 되는 거다? B'과 A'를 일자로 쭉 연결을 하신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점이 Q, 여기 나와 있는 요 점을 P라고 그냥 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최소값은 어떻게 가면 돼? 그냥 B'이랑 A' 이 얘네 두 개의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5번 10이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들 이거 머릿속으로 못한다. 그래프 그려주셔야 되겠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이것도 뭐 그림 그려주시면 좀 더 편안하게 계산할 수 있죠. 뭐 그래프 좌표 평면에다 좀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5라고 하는 점 0,0이고요. 1,2라고 하는 점이 좀 과격하게 그릴게요. 1,2라고 하는 점은 A에 1,2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점은 이제 2,1 이렇게 될 거니까 뭐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A에서부터 여기까지, 원점에서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나오는 뭐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요거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매번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림을 안 그리면 이제 계산이 불가능하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어디를 높이로 둬야 될지, 어디를 밑변으로 둬야 될지가 사실 그림을 안 그리면 계산하기,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디를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나는 여기 나와 있는 요 길이, 그러니까 뭐 점과 점 사이의 공식 이용하면 루트 2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를 가지고 나는 뭐라고 볼 거다? 얘를 밑변이라고 볼 겁니다. 그럼 어디가 높이가 되겠어? 원점에서부터 요 AB라고 하는 직선까지 그었을 때의 뭐가 된다? 요 길이가 뭐가 될 것이다? 높이가 될 것이다. 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뭐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OA랑 OB가 서로 뭐야? 길이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걸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하나의 방법은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거겠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뭐 당연히 높이려면 수선의 발 내려야 되는 거니까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해 주시면 x 더하기 y-3은 0이 될 거고요. 0,0 사이의 거리, 즉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 주시게 된다고 하면 2분의 3루트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높이가 2분의 3루트 2인 거예요. 따라서 뭐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2분의 3루트 2 이렇게 되는 거라서 답은 얼마다? 2분의 3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공식입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나왔는데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뭘로 연결하면 된다? 그냥 두 개의 원을 K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6X랑 그리고 K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0,1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뭐 X에다 0 넣고 Y에다가 2 넣어주시면 되는 거라서 K는 얼마다? 2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K에다 2 넣어가지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3X제곱 더하기 3Y제곱 그리고 더하기 6X 마이너스 12는 0.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작성할 때는 X제곱이랑 Y제곱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 해야 돼? 3을 나눠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3 나눠주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4는 0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는 루트 5다 이렇게 답 낼 수가 있겠습니다.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원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8을 1,2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요게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그림을 그려보면은 뭐 요렇게 생긴 거겠죠. 원이라고 하는 걸 대칭 이동시켰고 대칭 이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데칼코마니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요렇게 어딘가 요렇게 가게 되는 거겠고 여기 중심좌표랑 여기 중심좌표가 이렇게 있겠죠. 얘네 두 개를 연결했을 때 뭐 편의상 이렇게 두면 여기 가운데에 뭐가 있을 거야? 그 대칭을 했다라고 하는 P점에 1,2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겠지. 원래 원에 해당하는 요 왼쪽의 원은 중심좌표가 3,-2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점의 중심좌표는 A, B입니다. 뭐 당연히 대칭 이동을 했기 때문에 뭐는 안 달라질 거야. 반지름의 길이는 안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팔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칭 이동을 할 때 원을 갖다가 전체 다 대칭 이동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 근데 봐봐. 그러니까 모양 안 달라졌죠. 그러니까 크기가 안 달라지잖아. 뭐만 달라지는 거야? 위치만 달라지는 거고 원의 위치를 결정지어주는 건 누구밖에 없다? 중심좌표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뭐만 하면 돼. 그냥 중심좌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슨 조건이었다? 중점 조건이었죠. 따라서 3에다 A를 더하고 절반으로 나누고요.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하고 절반으로 나눠주시면 얘가 몇 컴마 몇이 되겠다? 1,2가 되겠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4가 되는 게 아니라 6이 되겠다.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내분점 공식 쓰는 문제였는데 내가 뭐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내분점은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크로스해서 곱해야 된다. 그래서 A, B를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좌표는 이렇게 t를 b한테 곱하고 1-t를 a한테 곱해 주셔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뭐 내분점좌표 구해 주시게 된다고 하면 분모에 있는 거는 이렇게 t는 누구한테 곱해야 된다? b한테 곱해야 되니까 4t 플러스 1-t의 마이너스 1, t 플러스 1-t 분의 t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1-t의 3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근데 얘가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 다 계산하시면 5t-1, 마이너스 5t 플러스 3인데 1사분면이려면 다 모여야 돼? x좌표랑 y좌표 모두 다 양수 쪽에 속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5t-1이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되겠고, 두 번째 마이너스 5t 플러스 3도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러니까 범위가 어떻게 바뀌겠어? 5분의 1에서부터 t값의 범위가 5분의 1보다 커야 되겠고 5분의 3보다 작아야 된다. 공통범위 구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지. 오케이? 근데 t라고 하는 게 0에서 1 사이에 있는 값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당연히 여기 안에 속해 있는 값이어서 뭐 바꾸거나 할 필요 없이 답은 그냥 범위를 구해주시면 1번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얘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공식 쓰는 문제인데 당연히 복잡하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을 지나고요. 1사분면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 있다. 이 직선이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삼각형의 넓이가 2일 때. 자, 얘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선 첫 번째 x축이랑 y축이랑 둘러싸였다. 이거를 상상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된다는 소리거든. 좌표 평면에다 점을 하나 좀 찍어 볼게요. 4,-2라고 하는 점은 어디에 있는 점이다? 4사분면에 있는 점이니까 4,-2라고 하는 점은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에 4,-2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여기를 지나고 있는 직선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직선을 이렇게 그리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이러면 얘는 1사분면을 지난다 안 지난다? 안 지납니다. 그럼 1사분면을 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쭉 올라가다 보면 어떻게 될 거야?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기지 않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뭐 꼭 이렇게 생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아니면 어떤 경우도 있겠어? 얘가 완전히 오른쪽으로 빠져버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나고 있는 직선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 근데 요거의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라고 얘기를 했다? 2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요렇게. 그러니까 얘를 지나고 있는 직선이 요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x절편이랑 y절편을 여기를 만약에 b라고 두고 여기를 만약에 a라고 둔다고 하면 이 삼각형은 어디가 되겠어? 요만큼이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엔 이 삼각형의 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가 될 것이다?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가 2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x절편이랑 y절편을 알고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죠. 뭐?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고 있다? 4,-1을 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4,-1을 대입해 주시면 a분의 x 마이너스 b분의 a분의 x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a분의 4 마이너스 b분의 2 이퀄 얼마다? 1이다. 얘네 두 개를 연립해서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오게 된다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렇게 였습니다.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똑같이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데 보시면 2,5랑 5,1을 지나는 직선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x축이랑 y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라고 하는 점은 여기 어딘가에 a가 2,5 이렇게 있고요. 5,1이라고 하는 점은 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을 때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긴 직선인 거고 p라고 하는 게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p는 여기 위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얘네 두 개로 둘러싸인 그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봐봐. 요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a에서부터 p까지, p에서부터 b까지, b에서부터 a까지 이렇게 생긴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P라고 하는 애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점이겠죠. 그때마다 뭐가 달라지겠어? 당연히 부피가 미안해요. 둘레의 길이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둘레의 길이를 달라지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겠지. 근데 최소값 구하라 했잖아. 근데 여기서 하나 A부터 B까지는 바뀌어 안 바뀌어? 얘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P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A, B의 길이는 뭘로 계산하면 돼? 그냥 길이로 계산하시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 주실 수가 있겠죠. 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 주시게 된다고 하면 A, B의 길이는 2-5의 제곱이니까 9고요. 요거니까 16 해주시면 여기의 길이는 5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P가 움직이는 거니까 B라고 하는 점을 어디에 대해서? Y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근데 요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대칭 이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데칼코마니, 그러니까 내려왔던 것만큼 그대로 또다시 내려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되지 않겠어? 내려왔던 것 길이만큼 아래로 쭉 내려와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점이 될 거고 요 길이가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Y좌표는 어떻게 될 거야? 당연히 미안해요. X좌표는 어떻게 될 거야? 5라고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Y좌표가 1에서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얼마가 돼야 돼? 이만큼 더 내려와서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어디랑 어디를 연결하면 되겠어? A랑 요 점을 연결해서 여기를 P라고 두게 된다고 하면 얘가 뭐가 될 거야? 가장 짧은 길이가 된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 주시면 될 거고요. 요만큼은 루트 73 요렇게 써 주시면 되겠지. 따라서 5 더하기 루트 73이 뭐가 된다? 최소값이다. 사실 놓고 보면 원래 했었던 거랑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되는데 마이너스 1에 대칭 이동시킨다. 요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 요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2,3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2,3이라고 하는 점은 A가 요렇게 있고요. B라고 하는 점은 2, 마이너스 1이니까 직선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겼겠어? 직선이 대략적으로 뭐 요렇게 생긴 형태가 되는 거겠죠. 뭐 여기에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2,3이 지나고 여기에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x 플러스 y 마이너스 4인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a, b를 지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거든. 근데 요 직선을 계산하면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입니다. 그 말은 뭐야? a, b를 지나는 직선과 서로 뭐 하고 있다? 요렇게 평행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A, B의 길이는 아까처럼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얘네들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밑변이라고 이걸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4루트 2라고 하는 길이는 그대로 고정입니다. 근데 P라고 하는 점좌표가 왔다 갔다 할 건데 얘가 만약에 어디 있든지 간에 P가 하는 역할은 뭐야? 당연히 높이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겠죠. 근데 얘네 두 개가 서로 평행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는 안 달라진다고? 그 길이는 안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냥 뭐만 하면 아무 데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추천하는 거는 뭐 0,4라고 하는 점이 있겠지. 0,4에서 요 아래까지 점직선 사이 공식을 이용하게 된다고 하면 2분의 3루트 2라고 하는 길이를 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높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4루트 2 곱하기 2분의 3루트 2 해주시면 답은 6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17번입니다.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x-y 플러스 1이랑 x-2y 플러스 3 요 두 개를 k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원점으로 또 거리가 1인 직선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긴 하겠죠. 왜냐면 k라고 하는 걸 구할 때 점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미지수를 넣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형태가 되는 건데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뭐 정리해 주시면 1 플러스 k의 전체 x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앞으로 묶어주시면 1 플러스 2k의 전체 y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0,0인 거잖아. 그러니까 루트의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1 플러스 2k의 전체 제곱분의 절대값 3k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얼마여야 된다? 1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양변을 제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k 값이 몇 개 나온다? 2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인데 k가 2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y절편이 양수인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k에다 2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y절편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그거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k가 마이너스 2일 때는 y절편이 없습니다. x는 1이라고 하는 직선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되고요. k가 2일 때만 가능해서 k에다 2 넣어주시면 3x-4y 플러스 5는 0. 그러니까 3번 답인 형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뭔가 그래도 가장 어려웠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고 나왔는데 y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왔죠. 근데 이거 생각해보시면 알겠지만 원은 원인데 y가 0보다 큰 쪽에 있는 원만 가져오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따지면 요렇게 이제 원이 요렇게 중심좌표가 원점인데 이 중에 누구만 가져오면 된다고? y축 위에 올라가 있는 부분만 가져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원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죠.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의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겠죠, 원이. 자, 아무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시면 뒤에 있는 게 직선인데 저희 되게 복잡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절대값 들어가 있는 거 우리 했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쟤를 바꿔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 그러니까 k보다 클 때 작을 때를 나눠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란 말이지.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걸 fx하고 그냥 할게요. 위에다 적을게요. 그냥 fx는 만약에 x가 k보다 더 커,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k보다 더 커. x가 마이너스 k보다 더 커, 그럼 어떻게 될 거야? 당연히 양수가 나오게 될 거고 플러스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 그냥 k라고 쓸 수 있겠지. 직선인 거예요. 근데 x가 만약에 k보다 더 작으면, 마이너스 k보다 더 작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라고 적어주셔야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직선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하나는 음수인 직선이고 하나는 뭐야? 양수인 하나는 이렇게 y축의 평행한 어떤 직선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얘가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실수 k값의 범위를 요거 또는 요거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 원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직선이 k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겠지. k가 여긴다라고 한다면 요 직선은 k, 요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얘가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직선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왔을 때 요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겠지.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 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림이 요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k는 누구보다 요 y는 k라고 하는 직선이 원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려면 당연히 누구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당연히 2보다는 더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k는 2보다 작아야 되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 직선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어떻게 돼? 만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k는 누구보단 작아야 되지만 2보단 작아야 되지만 누구보단 커야 된다? 0보다는 더 커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왼쪽에 나와 있는 그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고 하는 직선이 어떻게 돼야 돼? 원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원 중심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중심에서부터 요 연장선이라고 하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연장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원의 중심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누구보단 더 짧아야 된다. 안쪽으로 들어왔으니까 반지름보단 더 짧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점직선 사이의 공식을 써 주시게 된다고 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루트 5보다는 커야 되겠고요. k가 마이너스 4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C는 2가 되겠고요.
A는 마이너스 2 루트 5, B는 마이너스 4.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사실 이 문제는 조금 복잡했고요. 절대값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좀 여러 가지로 잘 그려보고 계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으로 갈게요. 이제 뭐 서술형 관련된 내용인데 뭐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이니까 뭐 당연히 어떻게 되겠다? 4, 마이너스 2 따라서 계산하면 6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하면 a-6의 전체 제곱에 a-8의 전체 제곱은 루트 10이다. 이렇게 되겠죠. 뭐 안에 있는 거 정리해 주시면 a제곱 마이너스 14a 더하기 45가 0이다. 그래서 a-5랑 a-9가 0이기 때문에 뭐 인수분해 안 해도 뭐 근거 계산기에 의해서 14라고 하는 답도 구할 수가 있겠죠. 21번으로 갈게요. 자, 원이랑 두 교점을 A, B라고 할 때 이 선분 A, B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자, 요거 우리 굉장히 많이 했었던 그 공통연의 길이 구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내용이죠. 연립하시면 안 됩니다. 연립하시면 진짜 안 돼요. 중심좌표가 이렇게 마이너스 2,0이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보조선 A에서 여기까지 그어주시고 마이너스 2,0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어주시게 된다고 하면 얘랑 얘가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겠죠. 여기는 어차피 이제 반지름이니까 5라고 구할 수가 있겠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직선이 이미 나왔죠. 2x-y-1은 0 그리고 마이너스 2,0까지의 점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구해주시게 된다고 하면 여기가 루트 5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피타고라스 정리 요거 수직인 거니까 이용해 주시게 된다고 하면 2루트라고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절반 구한 거니까 곱하기 2 하셔가지고 4루트 5를 구해주시면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제발 연립하지 말아주세요. 22번 넘어가죠. 자, 직선 두 개는 서로 수직이고요. 그리고 직선 이거는 평행하다. m제곱 더하기 n제곱. 뭐 수직인 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기울기끼리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밖에 없겠죠. 뭐 그냥 이렇게 놓고 계산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얘는 비교적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랑 뭐 정리를 그냥 할게요. y는 2분의 n 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2분의 n 곱하기 m이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m 곱하기 n은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는 얘는 요거랑 평행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3-n이 m이랑 똑같다. 따라서 m 더하기 n은 3이다. 자, 우리 되게 많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죠. n제곱 더하기 m제곱. 요거는 m 플러스 n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mn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9 플러스 4 하면 답은 1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3번 문제입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평행이동,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켰더니 요거랑 외접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 외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난해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림으로 그려보면 좀 되거든.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접하는 건데, 그러니까 만나는 건데 어떻게 만나는 거야? 외접하는 거니까 밖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겠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얘 말고도 또 다른 것도 뭐가 있겠어? 만나는 건데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접이랑 외접의 의미가 뭔지 알겠죠? 그러면 외접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여기 나와 있는 요점좌표 구역 이거 아니라고. 우리가 뭐 쟤를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계산하면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평이동 시키면 요거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4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아래 있는 것도 원의 방정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주시게 된다고 하면 요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그려 주시면 조그만한 원 중심 좌표는 얼마야? a-2, b가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5,-2라고 하는 중심이 되겠지. 근데 봐봐. 내가 요렇게 한번 해볼게. 자, 여기 나와 있는 5,-2. 자, 요거를 A라고 하고요. 요거를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A, B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요만큼은 반지름의 길이 2죠.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요만큼은 누구야? 반지름 3일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공식을 이용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걔가 5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용해 주시면 뭐가 나올 거야? 뭐 a, b에 관련된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면 a-7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은 5. 그러니까 a-7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이 얼마야? 25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얘 뭐야 얘들아? 원의 방정식 아니야? 그럼 마지막에 뭐 구하라 그랬어? 도형의 길이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뭐 구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둘레 길이 구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얘 뭐니? 자체 방정식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뭐 x, y로 두고 가는 자체 방정식도 있긴 하지만 훨씬 더 편안하게 그냥 계산만 하면 나오는 문제인데 사실 외접한다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생소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항상 원은 중심이랑 어떤 관련된 거, 반지름이랑 관련된 거 생각하다 보면은 생소한 것들이라도 굉장히 자주 잘 나오게 되거든. 그러니까 요 그림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접한 경우도 있겠죠. 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